제가 22살이던 해였습니다. 대학교에 막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집 분위기가 갑자기 어수선해졌습니다.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4살 많은 언니는 그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고, 결국 형부와 함께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아 손가락으로 컵만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살 형편은 안 되잖아. 애도 곧 태어나는데. 언니는 소파에 기대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 잠깐만 여기서 살면 안 돼? 잠깐이라는 말이 그때는 정말 잠깐일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식 올리면 되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대신 둘이 다낭으로 신혼여행만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현관문이 열리고 캐리어 2개가 거실 바닥에 턱 내려놓였습니다. 우리 왔어. 형부는 멋쩍게 웃었고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방은 어딨어? 엄마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 방 옆에 있던 작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써라 일단. 그날 이후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아기 용품이 하나둘 늘어났고 냉장고에는 분유와 이유식이 채워졌습니다. 언니는 점점 배가 불러왔고 형부는 낮에는 집에서 자고 밤에는 배달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엄마가 설거지를 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조금만 참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잠깐이 이렇게 오래 갈 줄도. 그리고 그날이 우리 집 평화가 끝나는 시작이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조카가 태어나고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는 원래 많이 우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언니가 먼저 하는 말이 항상 같았습니다. 엄마, 애 좀 봐. 엄마는 부엌에서 일하다 말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왜 또 울어? 왜 울어? 언니는 소파에 앉은 채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몰라. 아까 분유 먹였어. 엄마가 아이를 안아들면 아기는 금세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언니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야, 잠깐 와봐. 그 야는 저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과제하고 있다가 결국 일어나 아이를 안았습니다. 왜 또 울어? 아기를 달래며 중얼거리는데 언니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기저귀 좀 갈아줘. 순간 저는 언니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언니가 갈면 되잖아. 그러자 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방금 누웠어. 그날 이후 집에서는 묘한 역할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엄마는 낮에 일을 나가기 전까지 아이를 보고 엄마가 나가면 제가 아이를 봤습니다. 형부는 낮에는 거의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방문을 닫고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서방, 애가 심심해하니 좀 놀아줘야 할 것 같은데. 형부는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저 밤에 일해야 해서요. 지금 좀 자야 해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과제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아이의 엄마도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저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은 그 상황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카가 엄마를 보며 옹알거렸습니다. 엄마,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 엄마 찾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조카가 찾고 있던 엄마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엄마는 이미 일을 나가 있었고 언니는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형부는 방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요. 거실에는 저와 조카 둘뿐이었습니다. 조카는 소파 위에 앉아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놀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휴대폰을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배가 살짝 아파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조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놀고 있어. 알겠지? 혹시 몰라 조카를 소파에서 내려 거실 바닥에 앉혀두었습니다. 장난감도 손에 쥐어주고 화장실 문도 조금 열어둔 채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집 안이 울릴 만큼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 나오는 조카의 울음소리. 으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조카는 소파 아래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린 채 조카를 안아들고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언니 받아. 제발 받아.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형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애가 다쳤어요. 빨리. 하지만 형부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애가 피가 나. 엄마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 일단 병원부터 데려가. 저는 조카를 안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동네 소아과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외쳤습니다. 선생님, 애가 떨어졌어요. 의사는 조카 입안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잇몸이 조금 찢어졌네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언니와 형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도 상황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될 때까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기며 언니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애 어디 있어? 저는 놀라 말했습니다. 방에 자고 있어. 병원 다녀왔어. 그 순간 언니의 손이 제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짝! 애를 똑바로 안 봐.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뺨을 맞은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귀에서는 웅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애를 그렇게 대충 봐. 언니는 술 냄새를 풍기며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애였어도 그렇게 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언니가 뭔 엄마야? 저도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 울 때마다 엄마 부르고 나 부르고 애 본 적이나 있어. 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맞잖아. 애 누가 키우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일을 마친 엄마가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애 다쳐서 내가 병원 데려갔는데 언니가 나 때렸어.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언니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애를 제대로 안 보니까 그렇지. 그러자 엄마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럼 네가 봐야지. 네 애잖아.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애 키운 게 누군데 너야? 나야.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살아. 엄마의 말이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니들끼리 나가서 살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나갈게. 언니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더니 자고 있던 조카를 안고 나왔습니다. 형부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밖에서 잘 거니까 알아서 해.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집 안에는 저와 엄마만 남았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니와 엄마가 싸우고, 언니와 형부가 싸우고, 저와 언니도 계속 부딪혔습니다. 집 안에는 매일같이 고함과 한숨이 섞여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서로를 버티며 견디는 작은 전쟁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언니 가족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나가서 살아라라고 소리쳤던 그날 밤이 무색할 만큼 언니는 며칠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3달만 줄게. 언니는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3달 안에 돈 모아서 나가. 원룸이라도 얻어.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은 빨갰습니다. 너희 때문에 이 집이 엉망이야. 더는 못 보겠다. 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다고 나가?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돈 없다. 그렇게 약속된 3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집 안이 뒤집혔습니다. 언니가 술에 취해 들어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나 때문에 힘들다며. 그리고는 갑자기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나 죽어버리면 되잖아. 집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카는 그 소리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으아. 엄마가 급히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애 앞에서 왜 그래? 언니는 소파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돈 없다고. 나가려면 돈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증금 모자라. 5천만 원만 보태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원룸도 아니고 무슨 집을 알아본 거야? 언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는 입 닥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달 준다면서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언니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안 나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니들이 나가. 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니들이 나가서 편하게 사는 꼴? 상상만 해도 짜증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생각합니다. 엄마와 함께 이 집을 떠나버릴까 하고,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은 외할머니 때부터 우리 가족이 살아온 집이고,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모두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카 때문입니다. 언니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를 때마다 조카는 울면서 제 옷을 붙잡습니다. 이모, 이모. 그 작은 손을 보면 그냥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소리치는 끝나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